6월 30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권역별로 무려 4,755조 그리고 호남에만 800조 원이 갑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바뀐다라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광주 시당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양부남 의원님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부자 되신 기분이시겠어요? 부자 됐죠. 네, 지금 거의 5,000조의 네. 투자하는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가 이제 변하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AI 시대에 이제 맞춰서 반도체 수요를 충족시켜서 공장을 짓고 그러는데 네. 우리 호남에 네. 광주에 팹 4기 그렇습니다. 한 기를 짓는데 200조 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800조 거의 예. 한 1,000조가 투자가 되는데 예. 호남 사람들이 1,000조 처음 들어봤을 것 같아요. 단군 일에 1,000조라는 단어를 우리 지역에 1,000조가 투자된다. 단군 이래 호남 지역의 1,000조. 네, 이거 아마 처음 들어보는 숫자다. 처음 들어온 숫자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상전벽해 같은 일이죠. 지금 우리가 호남에서 배출한 역대 대통령이 DJ 대통령, 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4번째거든요. 네. 호남에서 배출하는 것에 동의를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만 사실 호남에서 배출하는 겁니다. 호남의 민주당 당원이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게 여기서 주축이 돼서 이제 후보를 냈고 됐는데 앞에 세 분도 뭐 호남에서 많이 일을 하셨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만큼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거대한 호남에 도움을 준 역대 정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실 김용범 실장이 그 지난주에 겸공에 출연해서 예. 예고편 듣도 보도 못한 숫자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한 해 정부 예산이 720조.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해 예산을 무려 얼마를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1.3배.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예. 이제 10년간 이게 4,755조가 들어가는 거니까 1년에 한 475조씩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 이게 다가 아니다.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이제 백브리핑을 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다. 눈빛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고 아마 매칭 펀드로 해서 더 투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하고는 전혀 다른 그렇죠. 대한민국이 예, 온다. 근데 이게 설레임도 있고 도대체 어떤 건가 기대도 되고 굉장히 또 낯설기도 하고 또 혹시 뭐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도 생기고 그러는데 지역에서는 조금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완전 축제 분위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시당 위원장으로서 예. 각 지역구에 네. 우리가 풀랑을 달자. 네. 그래서 시당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네. 각 지역구에 풀랑을 다 예. 개첨하고 어제 환영 성명서를 내고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이게 현실화가 돼야 되겠죠. 네. 현실화가 되려면은 기업은 이미 이제 투자했던 의지를 밝힌 것이고 예.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존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를 개혁하고 예. 여러 가지 절차적인 걸 다 이제 돕겠다는 것이죠. 이게 잘 맞물려 들어야 되고 네. 현실적으로 삽을 떼야 되겠죠. 네.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첫 삽을 뜰 때, 예. 네 그때 또 새로운 감흥이 올 수 그렇죠.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어제 정부에서 예고한 바에 따르면 이제 권역별로 그 국민보고회 어제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총론에 그렇죠. 해당하는 그 전국 상황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그 그림표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산자부에서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주요 산업 지방 투자 계획을 삼성, SK, 현대차, GS, 네이버 해서 강원, 동해, 인천, 천안, 아산, 세종, 그리고 경북, 구미, 울산, 부산, 거제, 그리고 군산, 고창, 호남 지역에 그리고 이제 광주, 해남 이렇게 해서 쭉 그림표가 나옵니다.
저걸 보면 이제 대한민국 지도가 AI 위주로 완전히 재편되는 이제 이런 그렇죠.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한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호남권, 충청권 네, 그리고 저쪽 대경을 또 나눠서 큰 것을 호남은 반도체 네. 공장을 지어주고 그렇죠. 충청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주고 그렇습니다. 저쪽은 예, 피지컬 AI를 그렇습니다. 만들겠다는 큰 예. 틀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소부장이라든지 관련 산업 생태를 이루겠다는 거니까. 네, 예. 이거 하기 전에는 야당에서 호남에 몰아준다고 난리를 폈지 않습니까? 예. 5천에서 호남에 1,000조밖에 안 와요. 우리가 다 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전국이 이제 예. 권역별로 고르게 그렇죠. 배분이 되는데 마치 호남에만 예. 무슨 그 집중 투자하는 것처럼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죠. 일종의 신지역주의 조장을 지역주의고 색깔론까지 들어섰는데 예. 이러한 생각이 바탕에 뭐가 깔려 있겠습니까? 호남을 비하하는 생각이 깔린 겁니다. 호남비야. 호남을 무시하는 거, 예. 지역 차별의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러고서도 5.18 묘지 내년에 올려는 거 모르겠어요. 아니 광주에서 참배는 뭐고 광주를 달대는 걸 이렇게 비판하는 게 양립할 수 없는 예. 행동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예. 이번에 보수 야당에서 호남의 이러한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선 데서 비판했던 의원들은 5.18 묘지를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너무나 속보이는 것이잖아요. 예. 자, 진희님께서 대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아구 기업인분들이 대통령님께 90도 인사를 받으셨네요. 예, 전남에게 큰 기회가 시작되고 나라의 미래가 더 밝아지게 했습니다. 호남 사람은 아니지만 고통 속에 나라의 민주 가치관을 세우고 이제 경제의 기틀이 시작되네요. 나라가 하나가 되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낙선한 김부겸이한테 공약 지키라는 구미시장 놈, 예, 인간성이 글러 처먹었다 이거. 제가 읽기가 좀 민망한데, 하여튼 이런 비판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호남이 계속 근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꾸는데 민본주의로 가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로 가는 역사를 바꾸는데 많은 피를 흘린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희생만 했지 대가를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고 예. 또 군부 독재 시절에 예, 박정희 시절에 많은 소외된 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고 민주 진영의 대통령도 배출했죠. 죽을 힘을 용을 써서. 그런데 이렇다 할 우리는 성과를 받지 못했어요. 늘 기다리기만. 늘 기다린 이번에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한 특별한 보상의 원칙을 늘 그걸 관철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정말 고마운 생각이 들고 예, 우리가 박정희 시절에 산업 근대화가 일어나기 전에 호남이 더 잘 살았습니다. 저쪽보다. 예. 그런데 산업 근대화 되면서 이제 농촌이 피폐되고 네. 저쪽에 경부 고속도로를 예. 구설하면서 저쪽 산업시설 경상도 갔을 때 우리 호남 사람들이 역차별한다고 주장 안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소리 한다는 게 너무 속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성명에서 강력히 규탄 성명서를 냈어요. 네.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1894년 동학혁명 때 동학혁명도 시작해서 시작해가지고 5.18 민주까지 올 때까지 예. 뭐 4.19 의도고 예. 4.19 의거가 일어나기 전에 12시간 전인가 마산에서 일어나기 전에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그때 그 4.19 3.15 부정선거 이걸 저항했던 게 광주에서 최초 일어났어요. 네. 그러나 3.15 명예훼손 법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게 들어가지 않았죠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그 법도 지금 발의된 상태인데 예. 저쪽에서 반대로 살아 안 돼요 법 개정이 지금. 네. 예.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피 흘렸던 희생에 대한 예. 자그마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는 네. 차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어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의 그 백브리핑을 들으면서 좀 한편이 좀 울컥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기자가 영남일보 기자가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 지금 이게 아무런 지역 공모라는 경쟁 절차 없이 진행된 거 아니냐? 일종의 이제 그 영남 소외 지역 소외 이런 비판이 있다. 이거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제기하기도 하고 네.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물으니까 첫 마디가 눈물이 그렁그렁해가지고 땅값이 쌉니다. 그동안 개발된 게 굉장히 없어가지고 비입니다. 예, 비예요. 비예요 그게. 그러니까 개발이 안 돼가지고 예. 너무 저개발이라 그렇죠. 예. 땅값이 싸요. 예. 기업들이 그냥 갑니까? 예. 기업들이 그렇죠. 영남은 비싸요. 예. 충청도 땅이 많이 예. 올랐어요.
전남이 땅이 제일 쌉니다. 그 땅이 싸다는 말 자체에 무슨 공모 절차가 필요하고 무슨 더 이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까? 땅이 싸다.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별받은 지역이고 소외된 지역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예. 산업 시설이 없어가지고 네. 태양광, 대학열, 그렇죠. 뭐, 예. 결국 이제 산업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자연주의 혜택을 예. 우리는 이제 10분 발휘하는 맞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예. 60% 70%를 호남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알리백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호남은 강원시장이처럼 땅값이 싸고 예. 저 그야말로 소외된 땅이기 때문에 땅값이 싼 겁니다. 땅이 싸고 넓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값싼 전력을 쓸 할 수 수가 있고 또 용수가 부족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수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호남은 농업 시설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용수의 효율적 활용이 안 된 겁니다. 예. 이 용수를 이렇게 재활용 처리한다면은 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입지 조건은 충분하다. 그걸 비록 후 공정에 대한 것이 있지만은 2023년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입지 조건 좋다고 평가도 그렇습니다.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도 패싱 당한 거죠. 예, 백신 나간 거죠. 예. 윤석열 시켜줬겠습니까? 자기 몇 프로 찍어주지도 안 했는데. 근데 평가는 제일 좋았어요. 평가는 거꾸로 할 수 없죠. 객관적인 지표니까. 네. 평가가 좋다고 해서 그걸 주진 않죠. 호남이 자기를 지지한 게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야권에서 주장한 논리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대통령께서 폴더 인사를 한 거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 역대 대통령들과 기업인과 관계는 어땠습니까? 적대죠. 대통령이 갑이요. 저 기업인이 을이었죠. 병풍 세우고 떡볶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기업인을 손을 빗어서 돈을 받은 역대 박근혜. 대통령이 됐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이 기업에게 90도 절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건 비하인드. 쇼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쇼가 아닙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대통령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희생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을 한 겁니다. 그거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 비하인드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달해 주었는데 절을 하려고 했다고 큰 절을. 원래 큰절하려고 했다는 거를 뜯어 말렸다는 예, 거예요. 큰절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욕 먹는다. 그렇기 예. 때문에 큰절 같은 거 말고 그냥 했더니 어떻게든 90도 90도 정말 했는데 폴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90도 했는데 허리가 유연하세요, 대통령께서. 거기 저 삼성하고 SK, SK. 거기 오너들은 90도 아니던데요. 한 45도나 30도라던데요. 그러니까 국민을 섬기는 약간, 모습. 네. 국민의 삶을 위해서 예. 국가의 발전에서 나의 예. 자존심이 보이고 다 예. 버릴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모습. 예전에 이제 뭐 이제 재벌 대기업 총수한테 대통령이 왜 고개를 숙이느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이 청와대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기업이 돈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돈이 일단 되고 그리고 AI의 최적지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세계의 수많은 석학들의 기업인들의 판단인 거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 투자하겠다라는 결심. 안 그러면 더 싼 데를 찾아서 해외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결심을 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다 이렇게 그렇죠. 설명을 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뭐 40년, 400년 하겠습니까? 기업은 앞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네. 이 천문학적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권이 요구한다고 해서 손해갈 난리를 기업이 그런 바보 기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호남에 서남권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앞으로 폭발하는 반도체 수요를 충당하는데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보다 더 애구로도 나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네. 한국 내에서 입지 조건 여기 서남이 제일 좋아. 그러나 이보다 더 싸게 싼 해외를 찾아서 갈 수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위해서 여기다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마운 마음을 네. 표시했다고 보면 된 겁니다. 네. 네. 그 이제 용수 부족 전기와 관련해서 보수 언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그 광주 과학기술원 네. 교수님 말씀이 그 2023년, 2022년에 호남에서는 중장기 가뭄 대책까지 싹 다 네. 세워놨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의
그 스마트 워터 그리드 그리고 스마트 파워 그리드가 이미 다 되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실제 사실에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농업 용수로 쓸 수 있는 용수가 많습니다. 호남에는 호남에. 요 용수에 대해서 뭐 전문용어로 초순수 뭐 정화 예, 시스템이라는데 예, 초순수물. 이 설계를 하면은 예. 100톤씩 예. 하루에 100톤씩 물을 쓸 수 여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100ton씩. 100톤씩이 충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환경부 장관 설명했어요. 예. 그 영산강 뭐 물이 또 수질이 뭐 5개 강 가운데 가장 안 좋아서 그게 이제 초순수 를 정화 시스템이 있다. 예. 있다는 것입니다. 예, 호남에. 그러면은 예.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연한 걱정은 하지 말아라. 일종의 이제 정쟁의 수단으로 그렇죠. 뭐 물 예. 부족이라든가 전기 부족, 전기 인프라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데 그건 사실에 맞지 않다. 수도권은요. 수도권은 전기가 부족해요. 비수도권에서 전기를 싣고 와야 되는데 전기 네. 고속도로를 한다면 국민들 다 들어 놓을지 않습니까? 음. 전기도 없어, 물도 없어, 땅값도 비싸요. 그 송전 문제,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 밀양 같은 경우 또 용인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이건 괜찮아요. 안성과 영인 간의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송전탑 때문에. 근데 그렇죠. 호남에서는 저는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서 모르는데 예. 호남에서 하는 경우는 송전탑이 필요 없이 예. 뭐 배전으로 가는 설치가 있대요. 예. 그래서 지산지소로 해가지고 예, 지산지소로 예, 해서 그래서 뭐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거 없이 할 가능하다. 수가 있다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무슨 나중에 감옥 갈 거다. 관치 개입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 먼 눈에 먼만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관치 행정을 하고 기업의 손을 비틀어서 미래재단에 투자하게 하고 뭔가 했던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맞고 최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설이라면 가능하면 이 소외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서 국내 투자한 게 어떻겠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듣도 보도 못한 숫자의 투자가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어쨌든 정부에서는 임기 안에 폐불 완수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임기 안에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 임기 안에 하지 않으면은 예. 나중에 무슨 일이 일지 모르는 것이니까 해야죠. 뭐 갑자기 뭐 막말로 틀어버리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설마 또 설마 정권이 어떻게 되고 그런다면은 예. 임기 그렇죠. 안에 해야 돼. 제가 볼 때 임기 안에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참 그렇습니다. 그 앞서 제가 의원님 이것도 좀 같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호남 비하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그 고등학교 교실 또는 고등학교 야구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 그 영상 잠깐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황기 야구 대회에서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광주일고 학생들을 저렇게 폄훼하는 응원구호를 한 게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재고등학교에서는 홈페이지에 사과 입장을 밝히기는 했고 관련해서 이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이들까지도 그렇죠.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심스럽고 네. 이게 이제 기성세대의 잘못된 것을 본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형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젊은 2030 젊은이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약간 엔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민주당의 본산지가 광주지요. 그 자동에서 광주에 대한 엔티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어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대해서 우선 참 적절치 않다. 이거 기성세대가 잘못 본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러한 것이 단순히 광주의 비하를 넘어서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 젊은이들을 품을 수 있는 정책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유권자로서의 청년들을 대우하고 그들의 고통, 일단은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앞으로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도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그런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저런 상황은 계속될 것 같다. 역사 왜곡 문제가 네. 너무 심각한 것 같다라는 지금 말씀. 청년들의 국가에서도 청년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들의 요구 수준이 좀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고 청년의 주거 사다리도 어려운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정부의 불만이 민주당이니까 광주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봐야죠. 네. 자, 주차합니다님이 해남 사람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물 부족하면 내 논에 있는 물이라도 빼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물론도 정화시켜서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님께서 이것 하나로 호남 지역이 최적지라는 것은 분명한데 실지 투자되는지 보고 판단해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용수는 재활용하면 됩니다. 마이크론도 거의 90%를 재활용합니다. 삼전닉스가 기술이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기쁜 소식님께서는 민주당은 지나간 대통령들 들먹이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을 잘 지키고 대통령과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국힘당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민주당만 잘하면 됩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의 기회입니다. 러브렉스님은 코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꿈 있는 세상님은 영호남의 균형 발전 환영합니다. 그동안 영남에만 투자하더니만 균형이 이제야 맞춰지네요. 이재명 대통령님 좀 그만 괴롭혀라. 그렇죠. 괴롭히지 마라. 예, 이런. 우리 호남인들의 최고의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지만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1도 이재명 정부 성공, 제2도 이재명 성공이고 예. 지금 코하층 민주당의 코하층이 어디입니까? 호남 아니에요? 민주당 심장지 어디입니까? 호남. 호남. 민주화의 성지. 예. 호남 민주당의 심장지 호남이에요. 예. 이게 호남 당원들이 코하층이에요. 예. 코하층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당 지지율이 75% 얼마까 예, 맞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제가 요즘 저는 이제 광주 시당위원이가 많은 사람을 만나요. 여론을 듣기 위해서인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뢰도가 전혀 흔들림이 흔들림이 없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 나온 길에 이것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예. 그 유시민 작가가 그 김어준 씨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해서 한 이재명 정부 비판에 예. 대해서는 좀 어떤 여론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호남이 코하층이거든요. 코어. 예. 호남에서는 유시민 발언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많더라고요. 아, 예. 어떤 측면에서 부정적인 건가요? 이제 우리 호남 사람들은 예.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면은 무조건 X야. 더 따질 것이 없어. 대통령 비판하면 무조건 그냥 X. X야. 그 사람은 더 뭐 말도 안 섞어요. 말도 안 써. 끝이야 그냥. 그냥 끝. 끝.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호남 코어층은 전혀 흔들림이 없고 여전히 75% 이상 지지하고 그렇죠. 있고 대통령을 비판하면 호남은 용서하지 않는다. 야, 상당히 강고한. 그렇죠. 예, 광고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걸 견고한 시멘트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식하시면 됩니다. 견고한 시멘트층이 있다는 것을 안반층이 있습니다. 안반층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안반층이 흔들리지 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려던 일 지속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너무 재밌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공직자 민주당의 호남 토지 보유 현황부터 공개해라. 제가 그걸 보고 속으로 웃었어요. 제 제 재산이 예. 다 공개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공직자 재산 다 공직자 재산 다 공개돼 있으니까 예. 안철수 의원이 알고 싶으면은 예. 호남원들 땅 어디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예. 폐 사기를 설치한다겠지 어디다 설치한 조성부에서 정해지도 안 했어요. 예. 그렇죠. 광주 전남이 엄청 넓은 땅입니다. 네. 조성부지 어디에다 정해지도 않는데 무슨 투기가 되고 한다는 겁니까? 예. 너무나 참 경광보다 이런 경광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어디도 한다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 누구 땅을 보겠다고 보고 싶으면은 정보공개 청구하면 돼요. 그 호남 사람도 땅 어디가 있는지. 예. 호남 사람들이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반대체를 끌어왔다. 네. 이렇게도 논리 구성이 가능한 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기적의 논리 구성이다. 기적이 논리 구성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왜 호남이냐, 뭐 약간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수많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일종의 이제 호남 반도체 이렇게 그 네이밍을 해서 언론 보도를 하니까 마치 호남에만 큰 자원이 배분되고 나머지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는 언론도 문제다. 이거를 이제 권역별로 전국적인 보도를 해야지 이걸 마치 호남 반도체라고 딱 명명을 해서 마치 호남만 주는 것처럼. 제가 말했잖아요. 4,500을 줘서 호남은 800조 좀 플러스라니까요. 800조 플러스.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왜 근데 호남을 잡고 난리예요? 그러니까요. 왜 호남으로 가면 안 됩니까? 왜 호남이자가 아니라 왜 호남으로 가면 안 됩니까? 난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먹었습니까? 그게 아닌데 예. 예, 억울하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역 차별론이죠. 이래 갈라치기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좀 뿌리 깊은 한심해요. 네. 정치인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 깊은 영호남 지역주의를 그렇죠. 타파해야 된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그렇죠. 목 놓아 외치고 사실 김대중 대통령 희생자 아니겠습니까? 지역 이기주의를 예. 지역 갈라치기로 자기들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맞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예, 좀 후진적인 정치 행태다라는 그렇죠. 비판 주셨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그 국회 본회의 예정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이제 상임위 배분 문제가 가장 그럴 것 뜨거운 같아요. 이슈인데요. 많은 레거시 미디어들은 일단 개문발차 형태로 예. 11개 상임위를 먼저 출범시키고 8개 상임위는 기다렸다가 끝까지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안 들어오면 전체를 다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 국회를 구현하는 뭐 이런 트랙을 예상하던데요. 맞습니다. 실제 어제 의총에서 어떻게 논의가 제가 됐습니까? 어제 의총에서 제가 어제 의총에 끝까지 있지 않았는데 네. 제가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온 것 같아요. 18개 상임위원회에서 네. 11개를 우리가 먼저 이게 우리들이 차지하고 네. 나머지 개문발전선에서 7개를 네. 들어오도록 하든지 네. 7개도 승차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예. 결국 국회법에 의해서 7개도 우리가 민주당이 다 하고 예.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오늘 이제 본회의를 하면 그 윤곽이 드러날 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에서는 일단 11개 11개는 우리가 할 것 같아요. 이제 출발하는 예.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시작되면 법사위가 들어가는 거겠죠, 11개. 법사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출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 빼면 나머지 다 안 받겠다 이런 주장인 예, 것 예, 같아요. 예. 법사위를 이제 볼모로 삼아서 예. 국회를 파행하겠다는데 논리가 견제와 균형이라고 그래요. 견제와 균형. 네. 근데 견제와 균형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아니 윤석열 정권에서 견제와 균형을 잘했으면 쿠데타까지 일어났겠습니까? 견제와 균형의 개념이 없는 당입니다. 이것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국회의 어떤 국회 정당 활동에서 견제와 균형보다는 이걸 볼모로 잡아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싶은 개혁, 민생 이러한 것을 발목을 잡겠다는 취지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 민생 법안에서 필리버스터 당 아닙니까?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안도 또 자기들이 반대하는. 상임위에서 찬성해놓고 필리버스터는 그런 코미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당을 어떻게 밀고 법사위원장을 주겠습니까? 아유,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법사위가 출범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제일 먼저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그렇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네. 개정안을 처리를 하게 네. 되는데 지금 그 정청래 대표 등은 재헌절 전에 네. 처리하자라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빨리 하기를 바랄 겁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빨리 했죠.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죠. 피곤해요. 네. 언론도 피곤할 겁니다. 맞아요. 저도 피곤합니다. 꼭 빨리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능할까 하는 생각 의문이 들어요. 17일까지. 벌써 6월 오늘이 말일이고 말일인데 17일까지면 딱 2주 정도. 두 주인데 그 기간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물리적으로. 물론 예. 당위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죠. 예. 그러나 독일을 잊어버렸는데 예. 당위로는 그런데 예. 현재 상태로서는 예.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무리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10월 2일 날 왜냐하면 당에서도 네. 의총에서도 당 토론을 해야 되고 예. 또 그것을
해당 법사에서 토론하고 본회의까지 통과되는데 제가 볼 때 물리적으로 근데 의원님 10월 2일 날 중수 공소 양대 청이 그것도 개청을 국민과 한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켜야죠. 출발시켜야 되죠. 예. 그것은 개원이 되고 나면은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볼 때 그것도 물리적으로 쉬울까? 왜냐하면 현재 중수청 예. 수사관들 모집 리크루팅이 현실화되고 예. 있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예. 그리고 건물을 17개 그 시도에 16개 시도에 네. 건물을 임차했다는 이야기도 아직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차일피일 미뤄질까봐 그 일종의 이제 유시민 작가가 제기했던 게 검찰 개혁 지체 현상인 건데요. 그게 지체인 게 지체가 될지 안 지연 현상. 될지는 예. 저도 확답을 못 하겠는데 예. 지금 주어진 상황을 봐서는 예.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 그렇다고 해서 검찰 개혁의 내용이 바꿔지거나 백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현재 진행 중에 내일 있는, 또 합니다. 내일 또 야근하시긴. 내일 또 12시까지 해야죠. 예. 그러고 나면 또 취재 편의점 동업자로서 또 나오셔서 예, 예, 국정조사 설명을 또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특검을 예. 하자고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어제 의총에서 우리가 의총에서 예. 예. 그 국정조사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신 거죠? 그렇죠. 국정조사는 그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7분, 5분, 5분인데 예. 그거 계속 추궁하기가 적절치 쉽지 않아요. 않다.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문제가 되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예. 수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투표 용지 축소 인쇄 비율한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한 현상이 봤을 때 이걸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법률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네. 또 이것을 보고를 받고도 제때 조치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예. 이걸 좀 다 따져봐야 되겠죠. 선관위 특검을 하게 되면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도는 사법처리 대상이 되겠습니까? 제가 조사를 안 해본 상태에서는 예.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을 제가 말하기는 적절치가 않죠. 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더 깊게. 예.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깨름직한. 특검의 수사를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죠. 투표용지 축소 인쇄 부족한 것 거기에 후속 조치 미흡 네. 보고 이것만을 할 것인지 네. 이거 외에 선관위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인사 조직 운영에 있어서 비리까지 할 것인지.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일 의원님 뭘 주로 집중 질의하실 내일은 계획이십니까? 내일은 증인으로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나옵니다. 예. 아마 행안부 장관도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내일은 아마 우리 의원들의 질의가 예. 현재 그 개표소 봉쇄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의 태도 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요걸 가지고 아마 여야가 대립할 것 같아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봉쇄를 풀면 안 된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의 소리를 예.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이게 여치는 소리를 억압한 것이지 않냐. 예. 이래 갖고 또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그것도 존중하지만은 또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것은 적절치 않다. 예. 이게 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국회 국정조사가 뜨겁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취재 편의점도 라이브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